네, 연예뉴스 5위입니다. 이 아이돌 그룹의 파격적인 뮤직비디오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19금 판정을 받았긴 했지만은 정말 인터넷 시대에 이 19금 판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번에 노출, 애정씬, 술, 담배, 총 이런 것들이 나와서 19금 판정을 내렸지만 네. 인터넷으로 공개되자마자 유튜브로 순식간에 10시간 만에 100만 건 그거 외에도 다양한 통로로 네. 청소년들이 여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19금 판정을 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인터넷으로 우회해서 뮤직비디오라든가 티저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선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론장에서 이 인터넷 우회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9금 판정을 받은 뮤직비디오들은 그 자극적인 장면으로 대중들의 흥미를 끌긴 하지만 이 아이돌 그룹의 음악의 주 소비층은 청소년들인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한번 보시죠. 빨간 19금 표시를 걸고 시작하는 트러블메이커 뮤직비디오. 상의를 탈의한 채 술을 마시는 등 퇴폐적인 모습이 이어지고 란제리 룩을 입고 노래하는 포미닛의 현아와 남녀 간의 사랑 행위를 묘사하는 듯한 두 사람의 배드씬이 거침없이 표현됩니다. 네티즌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공개된 지 15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50만 건을 돌파, 실시간 검색어와 음원 차트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박재범과 걸스데이의 뮤직비디오도 선정성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너무 유혈배틀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저선 지키면 표현의 자유 정도? 지키는 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그런 영상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 19금 뮤직비디오. 표현의 자유에 걸맞는 책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연예뉴스 4위 보실까요? 배우 현빈 씨가 저축왕이 된 소식입니다. 사실 저축률도 좀 줄고 있는데 이 톱스타 배우의 이 저축하는 모습, 어떤 알뜰살뜰한 모습 정말 훈훈한 것 같습니다. 현빈 씨가 외모뿐만 아니라 이 통장까지 탐나는 남자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예, 무려 17년간 35억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네, 이렇게 많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비결은 부모님께서 통장을 엄격히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35억씩이나 모으면 한 달 이자가 얼마 정도예요? 아마도 이루라 기자 연봉보다 좀 더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연봉 아세요? 네. 그리고 현빈 씨는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통장이 10개는 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측은 현빈 씨는 저축뿐만 아니라 기부와 봉사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빈 씨, 통장 한 개만 주세요. 그 현빈 씨와 함께 배우 한혜진 씨 그리고 야구선수 이대호 선수, 걸그룹 구하라 씨도 저축왕에 올랐습니다. 한혜진 씨는 어려웠던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이 근검절약하는 그 실천 생활로 실천을 하는 연예인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월드비전 홍보대사를 맡아 아프리카 오지 등에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가수 이문세 그리고 빅뱅의 탑이 금융위원장 포창을 받으며 연예인과 각계각층의 인사 99명이 이날 저축 유공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진짜 연예인들이 꼼꼼하게 잘 모아요. 이 표창을 받은 연예인들이 화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이 저축왕을 기피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좀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좀 저축왕을 기피하는 거고 또 괜히 저축왕 돼서 돈이 많다는 이미지가 생기면 나중에 또 세무조사 같은 걸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저축왕 후보에서 나를 빼달라 이런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빈 씨는 나라에서 저축왕 준다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주니까 받아야지. 군대도 나라에서 오라니까 오라면 가야지. 그러니까 현빈 씨가 좀 이렇게 사고방식이 건강한 청년이라는 게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죠. 이 배우 김남길 씨와 배우 손예진 씨가 4개월간 이 열애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이들 배우는 적극 그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뜬금없이 터진 이들 배우의 열애설 일단 화면으로 보시죠. 드라마에서 비극적 사랑을 한 남녀 주인공 김남길과 손예진. 극 중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애틋함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길 팬들이 바라서였을까.
최근 한 매체에선 김남길과 손예진이 4개월째 교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드라마에 이어 영화 해적에서까지 호흡을 맞추며 함께한 시간이 많다 보니 세간의 관심을 부른 것. 촬영장에서 여보라는 애칭을 사용하고 함께 찍은 드라마의 시청률이 20%를 넘으면 사귄다는 공약을 걸었기에 이들의 열애설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하지만 양측 소속사에선 보도자료를 내고 열애설을 반박했습니다. 작품을 2개를 같이 하면서 친해지신 부분은 맞고, 그리고 현장에서 애칭 같은 부분도 남길 씨가 장난처럼 부르고 그냥 예진 씨랑 그냥 웃으면서 가고 이런 정도의 일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애칭이라고 부를 만한 내용까지는 아니고요. 김남길 측 소속사에서도 친한 오빠 동생 사이라며 열애설을 일축했습니다. 네, 연예뉴스 2위 살펴보겠습니다. 좀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그 MBC에서 간판 아나운서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김주하 씨가 최근 진행했던 뉴스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죠. 예,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주하 앵커가 최근 자신이 진행했던 경제 뉴스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이번 하차는 김주하 씨가 이번 이혼 소송으로 좀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회사 측의 배려와 본인의 의사가 맞물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김주하 앵커는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를 해서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면서 2004년에 이례적으로 사내 기자시험에 합격해 사회부 경제부 기자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 2004년 결혼식을 올린 김주하 씨의 남편은 그 가수 송대관 씨의 처조카로도 알려지면서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모습이 이혼 소송 관련 보도 이후 다시금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태를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이 우리나라에서 워킹맘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그 과거에 김주하 씨 남편이 김주하 씨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경마장의 말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만큼 일에 집중해서 몰입을 한다는 건데 가정주부가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에도 뭐하고 또 열심히 안 하기에도 뭐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사회에서 약간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있는 거죠. 워킹맘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처지가 바로 여성 연예인들이나 아나운서들이 좀 이렇게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경주말이 아니기 때문에 얼른 데려가세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연예뉴스 1위입니다. 가왕 조용필 씨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포옹했다는 사연이 있죠. 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신경영선언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행사에서 이 마지막 공연으로 가왕 조용필 씨가 무대를 가졌는데 앵콜곡으로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부른 후에 인사차 이건희 회장에게 다가갔는데 이건희 회장이 일어나서 조용필 씨와 따뜻한 포옹을 했다는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42년생 그리고 조용필 씨는 50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정말 사석에서는 약간 형 동생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건희 회장 부부는 개인적으로 조용필 씨의 엄청난 팬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용필 씨 콘서트 티켓을 직접 구매해서 갈 정도인데 네. 2004년도에는 경영진을 데리고 조용필 씨 콘서트에 방문한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조용필 씨도 지난 6월 이건희 회장의 장모의 장례식 빈소에 참석해서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가 신경영 20주년 행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영이라는 것이 1990년대 초에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고 하면서 그렇죠. 네. 뭔가 혁신을 주문했던 그런 것이었는데 최근에 조용필 씨가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혁신하는 모습 새 앨범을 발표하면서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건희 회장이 뭔가 좀 감정적으로 동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날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이 평소에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럴 네. 정도로 그날 뭔가 감정적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사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평소에는 그 감정을 많이 표현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대중문화평론가 하재근 씨와 함께 한 주간 연예가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